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지금 유튜브 시청자님들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겠지만, 이 유튜브를 보시는 제가 조그만 리딩방을 하나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회원님들이 자꾸 번개를 하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거 사실 거기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는 전문가들하고 회원들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려면요.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 뭐 유튜브 댓글을 이용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또 여기서 제 전화번호를 얘기해 주면 이 유튜브 보시는 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조금 곤란한데 그것도. 만약에 전화번호를 사정이 되시는 분은 그러면 전화번호를 올려드리면요. 제가 한번 연락을 이렇게 드리는 형태로 뭐 그렇게 하든가 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그, 제넥신이란 종목에 대해서 좀 올려드렸는데요. 그래요. 제가 전에도 가끔 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종목을 여러분들 매수하실 때요. 그 이미 황제가 돼 있는, 왕이 돼 있는 그런 종목은 사실 뭐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거 만약에 이미 황제가 돼 있는 종목이 더블 갈 힘이라면 그 노력으로 다른 종목들 잘 찾아와서 공부를 한다라면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황제가 돼 있는 종목이 아니라 황제가 될 종목을 찾아야 돼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노력이고 능력이에요. 그걸 못하니까 사람들이 뭐 밑에 싸게 있을 때 그때 발굴할 능력이 없으니까 가는 게 더 가요 이렇게 떠들어대고 주식은 뭐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궤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 이토마토 TV 방송 출연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있는데 제가 TV 방송에서요, 아니 뭐 주식 비싸게 사면 거기다 주식에다 금치를 해서 줍니까? 아니면 뭐 배당을 다른 거 싸게 산 사람들은 배당을 안 주고 비싸게 사면 배당을 한 10% 주나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싸게 사나 비싸게 사나 주식은 똑같은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하여튼 좀 싸게 사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좀 들고 가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큰 수익도 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제넥신 같은 경우도 72,000원대 매수를 해서 아직까지 그냥 들고 있어요. 좀 뭐 어저께 막 급등을 했으니까 좀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래도 싸게 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걸 그냥 참고 그냥 잘 견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싸게 쫓아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식은 좀 싸게 지금 현재 황제가 돼 있는 종목이 아니라 황제가 될 종목을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글로벌 증시 동향, 해외 증시 뉴스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탑은 그거였었죠. 잭슨홀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제롬 파월 의장의 개막 연설이 있었는데요. 자, 중요한 얘기는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평균 인플레이션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연준은 이 물가가 2%에 근접하거나 그렇게 되면 금리를 딱 올릴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물가가 2%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금리를 올리는 그런 스탠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한 얘기는 일시적으로 2% 이상 되더라도 이걸 용인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시장 일각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게 연준이 저 유동성을 축소를 하면 어떡하나 금리를 뭐 2022년까지는 안 올리기로 했는데 그래도 또 뭐 바꾸면 어떡하지 입장을. 자, 그런 일각의 그런 우려감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식시키는 좀 그런 역할을 한 그런 발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한 고용시장의 촉진을 위해서 매우 집중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게 또 한 가지예요. 자, 고용시장 촉진에 매우 집중할 것이다. 그냥 집중이 아니라 매우 집중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얘기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완화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제롬 파월 의장의 그 잭슨홀 미팅 개막 연설은 예, 뭐 크게 좀 시장에 예상했던 대로 우호적인 그런 발언들을 한 겁니다. 근데 미국 증시의 반응은 그렇게 좀 뭐랄까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는 그 정도 수준이었죠. 뭐 다우는 좀 올라왔더라도 나스닥은 마이너스로 끝났으니까요. 자, 요게 조금 이따가 얘기하죠. 빅스 지수 얘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한 4만 2천 명 정도, 뭐 지금 3만 명대, 4만 명대 아래로 조금 떨어졌었는데 다시 4만 2천 명으로 올라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 지금 뭐 2만 명 이상으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확진자 수는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좀 제가 어제도 아침 시황 방송에 좀 일단 현금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보합권 정도 그쯤에서 시장은 조금 출발을 해서 밀린 모습이었죠.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 쓰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좀 더 신경 쓰이는 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미국 얘기는 전 세계에 다 이렇게 영향을 주는 얘기죠. 자,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지표가 있어요. 빅스 지수라는 거. 이 빅스 지수는 변동성 지수를 얘기하는데요. 저 얼마 전에 3월 달에 한참 이렇게 시장 막 완전히 막 폭락을 하고 그럴 때 이 빅스 지수가 80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빅스 지수가 또 안정이 되면서 시장도 강하게 이렇게 올라줬는데요. 자, 이게 빅스 지수가 어제 5%대 급등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뭐 24.47 정도로 마감이 됐는데 요게 장중에는 27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불안하게 움직인 거예요. 자, 좀 어색한 동행입니다, 이거는. 자, 지수도 올라가고 빅스 지수도 올라가고 뭐 언젠가는 자, 이게 계속 같이 움직일 수는 없는 지표예요. 두 개는 같이 움직일 수는 없는 지표이기 때문에 자, 일시적으로 그냥 됐다고 보기에는 빅스 지수의 변동폭이 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둘 중 하나가 또 틀리게 움직일 텐데 빅스 지수가 떨어지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든 아니면 그 반대로 빅스 지수가 올라가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든 자, 요렇게 가게 될 텐데요. 자,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좀 말씀드렸듯이 글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금 편안한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뭐 지수가 꺾여갖고 막 뚝 부러져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현금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 HTS 화면 보면서 글로벌 증시 움직임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 쪽이 0.6%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홍콩 쪽이 0.8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시장 3대 지수는 조금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다우가 0.57%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S&P 500이 0.17%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0.34%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34% 정도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어요. 자, 뭐 저 일봉 나스닥 일봉을 보면서 한번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이 아니라 10분봉이죠, 나스닥.
자, 보시면, 오전에 조금 좀 올라서 시작했죠, 장 초반에. 그랬다가 뭐, 잭슨홀 미팅에서 그 제롬 파월 의장이 뭐 그런 얘기들, 물가 평균 인플레이션 제도를 도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흐름이 좀 오전장엔 괜찮았어요, 장 초반에는. 그랬다가 오후장 접어들면서 한번 세게 이렇게 두들겨 맞았죠. 그리고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렇게 시원한 반등은 나오지 못한 상태고요. 자, 제가 어제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일봉을 보면서. 자, 이 떨어지는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조금 밋밋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 나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이 떨어지는 그 각도보다 반등이 나오는 각도 이게 조금 밋밋하죠. 딱 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오후장 들어서 조금 반등은 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아주 그냥 뭐 깔끔한 기분 좋은 그런 움직임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봉 한번 볼게요. 뭐 큰 추세상에서는 전혀 아직까지 뭐 전혀 이상은 없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자, 그런데 지금 22평선하고 이격도 조금 떨어졌죠. 이격도 조금 떨어졌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조정은 조금 나올 수 있어요.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까딱 없는 그런 모습이 나스닥의 일봉의 모습입니다. 자, 일단 해외 증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조금은 팔긴 팔았는데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어요. 자, 개인이 한 4,600억 정도 순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257억 정도를 순 매도했습니다. 기관이 4,726억 정도를 순 매도했고요. 자, 코스닥 시장 수급 한번 짚어볼까요?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였었죠. 뭐 코스피 시장보다는 규모가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컸어요. 외국인들 매도 규모는. 자, 개인이 2,769억 정도를 샀고요. 외국인들이 1,263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863억 정도를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뭐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기관 외국인 다 좀 매도를 했다라는 거. 선물 시장에서는 어제 외국인들이 한 3천억 정도 샀는데요. 아마 지난주에 조금 매도했던 물량들 요것들 조금 다시 채워 넣는 거 아닌가 싶은 그 정도 수급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선물 시장 수급까지 좀 짚어 봤고요. 옵션 시장의 수급을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시장에서 조금 좀 숨통이 조금 트였다가 지금 다시 좀 이런 모습이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콜옵션을 상당히 매도를 많이 했었죠. 콜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아래로 떨어져야 수익이 나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자, 요걸 되게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자, 콜옵션 매수 포지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오로지 올라가야 먹는 거예요. 옆으로 기기만 해도 손해를 보는 게 콜옵션 매수 포지션인데, 자, 요거는 옵션이라는 건 이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거래이기 때문에 그 시간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뭐 이것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콜옵션 매수 포지션 같은 경우는 오로지 올라야, 주가가 올라야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콜 매도 포지션은 어떤 걸까요? 그러면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떨어져야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죠. 자, 그래서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콜옵션 매도가 좀 많았었는데, 자, 이번 주 초반에 뭐 한 월요일 날 30억 정도 순매수하고 화요일 날 74억 정도 순매수했는데요. 자, 여기서 숨통이 조금 트이나 싶었는데, 자, 또 어제하고 그저께 이 외국인들은 콜옵션 쪽에서 또다시 엊그저께 한 63억 정도, 어제 10억 정도를 순 매도하는 모습이에요. 자, 풋옵션 쪽 수급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풋옵션을 한 10억 정도를 순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기관 쪽들, 기관 다 볼 필요는 없고 금융투자만 보면 되죠. 요거는 옵션 쪽은 금융투자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금융투자 쪽은 풋옵션을 한 10억 정도를 순 매수했어요. 자,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콜옵션을 좀 많이 매도를 했고 풋옵션도 조금 매도를 했고, 근데 풋 같은 경우는 전에 저 한 200억 정도 여기서 풋을 매수해 놓은 게 있죠. 자, 뭐 요거를 일정 부분 정리하는 그런 차원이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뭐 수급 열심히 좀 매매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콜옵션 쪽 수급 같은 경우는 뭐 오늘은 또 조금 순매수로 콜옵션 쪽에서 바뀌어줘야 좀 좋은 그런 수급이 되겠죠. 자, 일단 옵션 시장 수급까지 짚어봤고요. 코스피 시장의 10분봉을 보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어제 흐름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흐름은 뭐 우리 시청자님들 전부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어제 흐름 자체가. 자, 아침에 조금 살짝 좀 플러스권으로 출발했죠. 플러스권으로 출발해서 이내 좀 밀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좀 밀렸다가 다시 반등 시도하는 듯 하다가 이때가 그 코로나 확진자 어제 441명이 나왔었나요? 자, 그 확진자 수가 좀 많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시장은 조금 좀, 거기에 반응을, 안 좋게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제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 코로나 확진자 수, 자, 요거는,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거 보는 게, 이게 요즘 시장에서 이 확진자 수에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못 볼 이유가 없으실 거예요. 돈이 아니라 그냥 지수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그냥 뭐 보면 좋고 뭐 안 봐도 못 봐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그 10시 조금 넘어서 발표되는 그거 안 보겠습니까? 현찰이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다 보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꼭 좀 체크해 보시고요. 자, 쭉 밀렸다가 뭐 장중에 또 조금 반등 시도는 했지만 그렇게 반등다운 반등을 하진 못했어요. 그랬다가 오후장에 또 밀렸다가 뭐 다시 장 마감 무렵에는 조금 저점 근처에서 끝나는 그런 별로 안 좋은 썩 시원찮은 그런 모습이 나온 하루였어요. 자, 요거 코스피 일봉을 보면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주식이요. 처음에 한번 이렇게 떨어질 때는 별로 안 무서워요. 자, 지금 이게 여기서 한번 이렇게 급락을 했죠. 근데 이거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게 처음에 고점에서 이렇게 가다가 고점에서 조정받는 거, 처음에 조정받는 거, 이거는 되돌림 파동이 나오는 그런 반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뭐 이 꼭대기 여기서 못 팔았다고 억울해 할 필요는 없는데요. 자, 한번 조정받았다가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오는 이 구간, 여기서 밀리면 요건 조금 피곤한 경우가 많습니다. 좀 피곤한 경우가 많은데, 자, 그런 모습이 나올까봐 그게 조금 그게 조금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아침 시황 방송에서 조금 현금을 조금 만들어 두십사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어제 뭐 아침 시황 방송을 듣고 그렇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았을 거예요. 저 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는 플러스권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조금 현금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면 지금 아마 조금은 편안한 그런 상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서 재차 이 22평선을 좀 깨버리면 요거는 조금 피곤할 수 있어요. 자, 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뭐 저 방역 3단계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장의 충격은 한번 좀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근데 방역 3단계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는 이게 돈하고 직결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는 해 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올라가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좀 자기 계좌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뭐 전에 3월 달처럼 뭐 그런 급락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런 급락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 뭐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1차로 조정을 받게 되면 만 지금 현재 2230포인트 근처 그쯤 정도에서 62평선 자체가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정부 당국에서 뭐 방역 4단계, 3단계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가게 된다라면 그 정도까지는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뭐 그런 부분들 조금 염두에 두시면 될 거고요. 자, 뭐 시장에 대한 뷰는 좀 말씀드렸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저 미국 증시 선물 동향들 뭐 이런 것들 조금 짚어보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금요일입니다. 거기다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빅스 지수도 약간 신경이 좀 쓰이고요. 우리나라 코로나 환자 증가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이 쓰이니까 그 코로나 환자 발표되는 거 잘 한번 살펴보시고 미국 시장 선물 쪽 잘 살펴보시고요. 또 장중 수급들, 뭐 요런 쪽들, 옵션 시장에서 수급들, 요런 것도 잘 살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인데 자, 오늘 시장도 좀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